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도심 개발 논쟁의 중심에 선 세운사 구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래된 갈등이 다시 불붙었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택하는가를 되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론에서 보이는 양극적인 논조와는 달리 훨씬 더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논쟁의 본질이 과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고층 건물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의 세계유산 도시에서도 고층 개발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핵심은 결국 도시 경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서울의 논쟁이 설계 검증 없이 높다와 낮다라는 단순한 대립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죠. 이 교수는 또 서울시가 내세우는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 구상은 세계적으로 유효한 도시 트렌드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구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과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어떤 논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지금의 갈등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먼저 세운사 구역이 도심 기능 회복의 핵심 지점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비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며 도시 슬럼화가 진행됐고 노후 건물, 공실, 불안정한 임대 구조가 도심 전체의 활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것이죠. 또한 찬성 측은 도심 주거 공급 부족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복합 기능을 갖춘 단지를 조성해야 교통 부담도 줄고 도시 전체의 경제 동력이 안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세운사 구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을 통해 확보될 녹지축이 단순 환경 개선이 아니라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남산, 종묘, 청계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공공축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은 오랜 기간 이어진 주민과 상인들의 피로감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결론 없이 표류해 온 상황이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겼고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문제를 세계유산 종묘가 가진 특수성에서 출발해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핵심은 단순히 건물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종묘가 지닌 수평성, 여백, 자연 경관의 조화 같은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 측은 고층 개발이 세계유산 기준 중 중요한 요소인 진정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운 재개발이 여러 차례 좌초된 이유 자체가 역사, 유산, 도시 구조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속도와 절차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도시 재생 방식의 대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면서도 산업을 활성화한 사례가 있고 종묘 인근은 급속 철거, 고밀 개발보다 문화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편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도심지 재생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수행해온 현장 실무자는 세운사 구역 일대가 이미 10년 넘게 철거와 중단, 보류를 반복해왔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임대 수익이 끊기고 퇴출 부담만 늘어가고 수많은 점포가 방치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보존이든 개발이든 결정 지연 자체가 가장 큰 피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면 강행과 전면 중단 사이의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하면서도
일정한 정비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단계별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사회와 행정 시스템을 연구하는 한 사회학 교수는 이 중재가 단순한 정치적 조율이 아니라 도시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했는가,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세운사구역 재개발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다양한 얼굴, 즉 역사, 환경, 경제, 도시활력, 주거 문제가 한 지점에서 만나는 아주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맞고 어느 하나만 틀리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층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 경관 규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주민의 피해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정보, 더 정교한 설계, 그리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세운사구역은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느냐에 따라 서울이 갈등의 도시가 될지 아니면 조율의 도시로 나아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